선물 매매를 처음 시작하면 거래하고자 하는 해당 선물의 상세 정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해외 선물은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상세 정보 또한 상품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초보 매매자 입장에서 상세 정보를 구성하는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수치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의 상세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의 상세 정보는 크게 기초자산, 손익의 계산 방법, 증거금, 월물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에서 기초자산이란 선물의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거래하고자 하는 선물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연동하여 해당 선물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 만료일에 선물 가격을 결정짓는 것 또한 기초자산 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여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가격이 결정되고 만기일 선물 가격 또한 코스피 200 지수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선물 매매를 할 때 기초자산의 개념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선물의 손익을 계산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호가 단위와 티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매매자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종목 중 하나인 미니 나스닥 100 선물의 호가창과 종목 상세 영역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니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 나스닥 상장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100개의 대표 기업의 시가총액을 지수한 것으로 S&P 500 지수와 더불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호가 영역을 보면 현재 미니 나스닥 100 선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선물 매수자와 선물 매도자가 선물 가격을 제시하며 선물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결가가 11,547.50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가격을 11,547.50포인트로 가정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좌측 하단 종목 상세 영역은 선택한 해당 선물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최소 가격 변동폭과 최소 가격 변동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격 변동폭, 다시 말해 호가 최소 단위는 1틱이며 해당 선물 가격의 최소 가격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소 가격 변동액은 해당 선물의 1틱당 가치를 의미하며 1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호가 단위가 0.25이면 1틱의 0.25포인트가 움직이는 것이고 1틱을 달러로 환산하면 5달러가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11,547.50포인트 하는 미니 나스닥 100 선물 가격이 1틱 0.25포인트가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5달러의 손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1,547.50포인트에 선물 3계약을 매수한 후 선물 가격이 8틱 상승해 11,549.50포인트가 된다면 한 계약에 40달러의 손익이 발생하고 총 3계약을 매수했기 때문에 총 수익은 120달러가 됩니다. 만약 지수가 반대로 8틱 하락했다면 12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증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거금은 해당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 증권사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최소 예탁금을 뜻합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증거금이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일종의 계약금, 담보금의 개념으로 일정 수준의 증거금을 증권사에 예치해 두어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미니 나스닥 100 선물의 증거금이 얼마이고 증거금률이 얼마인지 산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거금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선물의 가치를 산출해내야 합니다. 현재 미니 나스닥 100 선물의 가격은 11,547.50포인트입니다. 해당 선물의 1포인트를 달러로 환산하면 20달러가 됩니다. 1포인트를 달러로 환산한 값을 계약당 단위라고 합니다. 계약당 단위에 미니 나스닥 100 선물 가격을 곱하면 선물 한 계약의 본래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니 나스닥 100 선물은 11,547.50포인트입니다. 11,547.50포인트에 계약 단위 20을 곱하면 23만 달러가 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미니 나스닥 100 선물 한 계약의 증거금이 1,738달러이기 때문에 2,100만 원으로 2억 8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레버리지는 13.3배가 됩니다. 증거금은 증권거래소에서 정하며 각 선물 상품의 변동성과 위험도에 따라 상향 조정되기도 하고 하향 조정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증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거금은 위탁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위탁 증거금이란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 최소로 요구되는 증거금을 뜻하며 유지 증거금은 선물 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 선물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 한 계약을 매수한 후 지수가 하락하여 3,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대로 장이 마감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물 매수자는 증권사에 납부한 증거금 17,380달러에서 3,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해 보유 예탁금이 유지 증거금 이하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증권사에 예치해둔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15,800달러를 하회하게 되어 선물 매매자는 증권사에서 추가 증거금 3,000달러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추가 증거금은 유지증거금이 아닌 위탁증거금에 맞게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한 금액은 원화가 아닌 달러로 환전해 정해진 시간까지 추가 납부해야 보유 선물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까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사에서는 해당 선물 계약을 강제 청산합니다. 만약 선물 계약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표 발표나 갑작스러운 이슈로 인해 높은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보유 증거금이 20%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위험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매매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약을 강제 청산합니다. 이러한 강제 청산을 로스컷, 마진콜 또는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선물 매매는 현물 가치의 10% 내외의 금액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단기간 엄청난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단기간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과거 2022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유가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중에도 유가가 5에서 10% 이상 등락률을 보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이상 유가가 폭락하는 상황도 연출됐죠. 이때 선물 계약을 보유했던 매매자들은 높은 레버리지로 엄청난 수익을 얻기도 했지만 반대로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순식간에 손실이 증거금 이상으로 발생해 증권사에 빚까지 생긴 매매자들도 많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자금관리 원칙과 위험관리 원칙 위에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자금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월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은 미리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만료일, 즉 만기일이 존재하며 만기일에 실물 인수도 또는 현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월물은 선물 종류별로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매월 또는 3, 6, 9, 12 등 분기별로 결제월이 지정됩니다. HTS 화면을 보면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만기가 서로 다른 월물들이 상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물을 클릭하면 종목 상세 영역에 해당 계약의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통보일이 되면 실물 인수도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최초 통보일 전날 포지션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거나 반대 매매로 보유 계약을 청산합니다. 월물 중 진한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월물들은 해당 선물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대표 월물을 뜻하며 대다수의 매매자들이 대표 월물을 선택해 거래를 합니다. 선물은 레버리지가 높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 대다수의 매매자들이 포지션을 다음날까지 유지하기보다 당일 진입하여 청산하는 데이 트레이딩을 원칙으로 거래를 합니다. 만약 포지션을 진입한 이후 다음날까지 보유 계약을 유지하거나 주말을 보내게 되면 그 사이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장 시작과 동시에 현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매매자는 현재 11,547.50포인트 하는 미니 나스닥 100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 17,380달러를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호가 최소 단위는 0.25포인트이며 1틱당 가치는 5달러입니다. 최소 가격 변동폭 0.25포인트가 움직일 때마다 최소 가격 변동금 5달러의 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지수가 400틱 상승하면 2,000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지수가 400틱 하락하면 2,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2,000달러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장이 마감되면 정상가 기준으로 손익을 정산해 증권사에서 부족한 증거금만큼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까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유한 선물 계약은 강제 청산됩니다. 보유한 선물 계약은 만기일 당일까지 거래 가능하며 잔존일자로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물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은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 7,700달러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1틱당 10달러의 손익이 발생합니다. 골드 선물은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 6,930달러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1틱당 10달러의 손익이 발생합니다. 선물 종류 중에는 증거금과 틱가치가 10분의 1 수준인 마이크로 상품들이 있습니다. 증권사에 예치하는 증거금도 10분의 1 수준이고 틱가치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거래가 가능하죠. 일반 선물 종목은 증거금도 높고 손익의 변동폭도 큰 만큼 초보 매매자분들은 모의거래로 거래 방법을 숙지한 후 마이크로 상품으로 시작하여 매매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증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의 상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매자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선물을 선택했고 상세 정보까지 확인했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증권사에 거래 주문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선물에는 여러 종류의 주문 유형이 존재합니다. 만약 시장 상황이나 매매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잘못된 유형의 주문을 넣게 되면 불리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주문 타이밍을 놓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선물의 주문 종류와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주문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직트였습니다.